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농협은행 자기소개서 문항분석 공통입니다. 네, 작전명. 이번 문항 농협은행이 디지털 휴먼뱅크를 달성하기 위해 하고 있는 DT 현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추석 연휴를 좀 세고 이제 개인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갑자기 요즘에 공고가 많이 떠서 근데 이 농협은행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 준호플로 구독자님들의 또 성공 취업을 위해서 준호플로가 이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소서에는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들일수록 결국 마지막에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돋보이게 되는 그런 문항이 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 3번은 지원 동기니까 중요할 테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뭘까요? 자, 별표치세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2번에 목숨을 걸어라. 근데 여기서의 내재 의도는 뭐냐면 자, 이제 3번은 뭐 먼저 지원 동기니까 간단하게 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빅테크라고 아시죠? 그리고 이 빅테크라는 이제 네이버나 카뱅의 이제 IT 기술 기반으로 이제 기존의 금융 산업을 위협하는 이런 걸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그 뭐 5년이나 10년 내에 뭐 핀테크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했을 겁니다. 뭐 이제 금융과 기술의 결합인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로 테크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는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거고 테크핀은 IT 회사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면은 이 지원 동기를 쓸 때마저도 디지털 관련 농협은행이 잘 대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게 중요한 거다. 전 금융, 시중은행 금융사들이 이 디지털 전환을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은 현실화되는 게 구체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인력도 막 뽑고 그리고 뭐 디지털 관련된 인력도 막 엄청 뽑고 그리고 이런 채용 공고에서도 이런 디지털 인재 뭐 이런 걸 외치고 있는데 너무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따라와줄 지원자인지 이제 그런 걸 알고 싶은 건데 과거에 뭐 그냥 금융 자격증만 막 여러 개 따서 그냥 은행 들어올 사람은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는 앞으로는 이런 IT 기술이나 기존의 서비스도 잘 활용하고 또 실제로 IT 인력과 소통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인재가 필요한 거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계속 성장할 걸 지냈다고 하고 농협은행이 디지털 관련해서 잘 하고 있는 걸 잘 파악을 하는데 결국 이 2번하고 3번 문항은 결국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본인의 노력, 구체적인 경험을 이제 그 써주는데 그 농협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관련돼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의 키워드 단어로 요약하고 이 DT 시대에 잘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의 어떤 강점을 뽑아내서 그거를 키워드로 요약을 하고 그 키워드를 자신이 입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과 연결시켜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 뭐 신용 부석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실제 그런 금융 관련된 경험, 거기서 뭐 디지털 관련된 경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열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경험들을 하나 네다섯 개 막 이렇게 쓰다 보면은 영양들을 이 다섯 가지를 포괄하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있을 거다. 자, 이 키워드랑 디지털 관련 농협은행이 잘 대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뽑아내서 그 키워드랑 연결을 시켜라. 자, 여러분들. 자, 연결을 시켜라.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본인의 노력의 구체적인 경험을 600자 정도 쓰고요. 600자나 500자 사이로 쓰고 이 실제로 농협은행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200자 이내로 최소화 더 짧게 쓸수록 좋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써라. 근데 이거를 어쨌든 키워드로 요약이 되고 또 그 키워드가 이 경험들하고 추약돼서 연결이 되는 시점. 예. 그게
자소서에 어느 정도 특정 경지에 다다랐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면, 근데 주노플로는 많이 해봤고 해봐 드렸기 때문에 이게 엄청 어렵지만 또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3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2번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 알고 싶은 게 뭐냐, 결국 농협은행이 DT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그냥 단순히 구글링에서 하나 두 개 어떤 키워드를 뽑아서 쓴 게 아니라 자세히 조사했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준호플로가 장담하건대 이 2번 문항에서 최종 합격 불합격이 갈려질 겁니다. 요즘에는 직무 역량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 면접관들이 이 여러분들한테 직무 역량을 보기 위해서 준비됐는지 3번에서 보고, 또 이 4번이나 5번 같은 문항에서 이제 기본적인 역량을 보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정말 이 디지털이든 이 실무 역량을 뭘로 보냐? 자, 2번하고 1번을 통해서 본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것에 내가 어떤 실무진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1차 면접관들이나 2차 면접관들 호감을 가지고 정말 이 친구는 들어와서 뭐 당연히 이제 여기서 금융 관련돼서 준비된 경험들은 당연히 이제 있으면 좋은 거고, 근데 일을 잘해줄 거냐를 판단하는 거는 2번이나 1번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잘해줄 거에 대해서 이 직무 역량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느냐, 그럼 이 2번 문항에 대한 내재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2번 문항에서의 내재 의도는 뭐냐? 디지털 휴먼뱅크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문항이 나오면 디지털 금융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하면서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뭐 빅데이터랑 이런 AI를 활용해서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련돼서 뭐 해외 선진 사례라든지 이런 걸 알았던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서 뭐 그냥 그런 거 참조해가지고 뭐 빅데이터시니까 뭐 요즘에 뭐 마이데이터가 들어오니까 뭐 마이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준호플로 취업방에 국민은행 디지털 이제 관련돼서 4번 문항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드린 게 있는데, 결국 여기서도 뭘 물어보는 거냐면, 농협은행이 DT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에이지이즈 현황을 자세히 조사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농협은행이 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돼서 현황을 엑셀로 다 조사해봐라. 자, 전수조사를 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사할 수 있는 게 뭐 구글 링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조사할 수 있고,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 자, 이런 AI나 빅데이터, 뭐 챗봇 이런 신기술을 활용해서 이 농협은행이 하고 있는 거를 이 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회사 내용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홈페이지에 실제 적용된 기술로도 볼 수 있고, 모바일에 실제 적용된 기술로도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구글링해서도 농협은행 키워드로 조사를 해서 다 엑셀에 다 적어봐라. 자, 이런 현황 조사 과정에서 다 전체를 적으란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조사했는지를 과정을 해보고, 또 이게 기존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직접 써봐라. 배표치세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문항의 내재 의도는 그런 거, 우리가 지금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 이런 AI나 챗봇 이런 새로운 신기술 접목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 너 그거 알아? 직접 써봤어? 이게 문항의 내재 의도인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런 서비스를 써보면서 이런 서비스에 해외에서는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이런 사례가 있고, 아니면 타사라든지, 근데 타사랑 대놓고 타사는 이런 거 했는데 왜 이런 건 안 되냐고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 싫어하겠죠. 그런 내용을 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뭐 타 시중은행을 언급하지 말고 이렇게 기술 접목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이렇게 또 개선했으면 좋겠다. 나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해외 선진 사례일수록 더 좋을 거고요. 또 실제로 국내에서도 뭐 타사의 시중은행이나 비교하는 듯한 내용은 아니라 그냥 거기서 기술을 착안해 와서 여기다가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정도 수준으로 써줘라. 그러면 내가 뭔가 실제 이런 거를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직접 써봤는지 이거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실제로 농협은행에서 이런 조사 과정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엑셀로 이런 현황 조사 과정 구체적으로 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뽑아내고, 그럼 실제로 그 서비스까지 써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디지털 금융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조사 과정을 안 하고 이 문항을 그냥 쓰다 보면은 내가 그냥 디지털 관련돼서 또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게 쓸 건데, 여기서 이제 이런 현황 파악을 하는 과정 안에서 뭐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챗봇이나 실제로 최근에 서비스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자, 그럼 그런 현황 파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진짜 써본 다음에 그 나름대로 개선점을 얘기하는데 이게 200자 이내나 150자 이내로 끝나야 되는 거다. 자, 그리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중요 경험에서 성과를 냈던 스토리를 하나하나 길게 쓸 수 있으면 하나가 좋고요. 2개 정도로 뭐 300자나 250자 정도로 써주면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2번 문항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 2번 문항에서 이런 거 조사하는 과정 내에서 여러분들의 이 지원 동기가 해결될 거다.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 순서를 이 2번 문항에 대해서 지금 준호플로가 말한 대로 그 200자 이내에 이 DT 현황이나 이런 실제 서비스를 써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그 개선점을 그 디지털 금융에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 이 휴먼뱅크 이런 것들은 되게 허상인 겁니다. 그냥 농협은행이 노령층의 고객이 많으니까 뭐 휴먼이라는 그냥 문자를 넣은 거고, 이 DT에 대해서 뭔가 나름 슬로건을 할 때는 정말 이 내부적으로도 뭔가 이걸 해야 된다 구체적인 건 없는데 그냥 있어 보이는 거 한 거고요. 이제 이런 거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직접 써본 다음에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까지 가봐라 이겁니다. 여기서의 2차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들이나 1차 면접의 실무진들이 이거 보는 겁니다. 이거. 얘가 직무 역량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애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그거를 써보고 거기서의 어떤 해외 선진 사례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그 학생이지만 그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써서 쓸 수 있는 NG 그런 과정, 그런 노력의 과정을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이런 디지털 금융에서의 뭐 어떤 변화를 아직 내부에서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플랜이나 이런 걸 짜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해서 된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된다든지 정말 전문적이고 이런 기술적이면은 뭐 교수나 뭐 실제로 그런 관련된 그 전문 인력을 뽑으려고 하지, 이거는 그냥 이런 과정을 했는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뎁스 있게 이런 포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과정을 진짜로 해봐라. 준호플로가 말하지만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2차 최종 면접 최종 체압 단계에서 분명히 갈릴 거다. 여러분들이 뭐 시험 잘 보고 농협은 또 특히 그 인적성 검사가 좀 허들 넘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 과정에서 1차 면접, 2차 면접에서 면접관들 호감 사고 또 최종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2번 문항 같은 데서 종이 한 장 차이를 내야 되는 거다. 그러면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 실제로 서비스도 해보고 거기서의 어떤 개선점까지 말하는 거를 이런 디지털 금융의 변화라고 하고 그 관련된 여러분들 경험이 구체적으로 그 설득을 들어가면 되는 거다. 예,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1번도, 네, 노령층의 금융소외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금융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은행의 역할은 무엇이며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농협은행은 고령층 고객이 많은 이제
은행인 거에 대해서 데이터로 통계로 찾아보고 그러면 이런 농협은행이 역할이 뭐냐. 기존에 대면하는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농협은행을 찾아오면 이런 지점단에서 뭐 친절하게 노인분들한테, 노령층분들한테 설명을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이런 식의 접근 방향은 되게 단편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쓸 때, 뭔가 내가 그냥 기존에 와서 뭐 잘 웃고 잘 대응하고 뭐 또 고객 그 노인분들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매뉴얼 만들고 뭐 이제 이런 친절하게 응대하고 뭐 밝은 미소로 대하고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결국 이겁니다. IT 서비스를 활용한 능력. 그럼 요즘에 비대면이니까 노인분들한테 화상회의 관련돼서 뭐 이 앱이든 실제로 잘 접근해서 물어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또 그거에 관련해서 이런 원격으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것들. 뭐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링크로 고객한테 보내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이제 이건 관련돼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한다든지 자, 이런 IT 기존에 되고 있는 그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능력 이거나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인재로서 이제 이런 그 AI나 빅데이터나 이제 이런 뭐 마이데이터 이런 활용해서 실제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 농협은행의 앱에서 이런 노령층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뽑아내고 또 그거를 접목해서 그 이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지 자 새로운 신규 노령층을 위한 그런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IT 기술을 풀어내는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근데 이 후자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내가 이런 플랫폼 유튜브 뭐 SNS 뭐 카카오톡 카카오 플러스 친구 그 다음에 뭐 이런 줌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IT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주고 내가 그런 관련돼서 그 경험으로 설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 농협은행의 그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농협은행의 역할은 이런 데이터를 제시해주면서 보다 농협은행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뭐 결국 노령층이 많으니까 실제로 농협은행의 역할은 이런 노령층들 뭐 실제로 뭐 노령층들 이런 군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이 있다 이런 사회적 역할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뭐 그거 뭐 좋은 말로 풀었으면 되겠죠. 그럼 그거 관련돼서 나는 이런 IT 기반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노인분들이 이런 IT 현황에서 이제 되게 현재 단계에서 이슈가 중요하겠죠. 노인분들이 아직 뭐 앱이나 이런 설치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뭐 이런 공인인증서나 이런 실제 현황에서 계속 비대면 창구를 찾아오는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딴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결국 공인인증서에 대한 뭐 이런 문제나 실제로 이 앱에 대한 모바일 활용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IT 서비스를 활용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례로 설득을 해주고 내가 이런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거를 그냥 구체적으로 써주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거를 여러분들 과거에 이런 IT 기반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으로 2, 3배째 설득해주면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이 문항이 생각보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지금 약간은 좀 구구절절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곱씹어 보면 그냥 이 단계별로 결국 이 역할 써주고 그 역할에 대해서 또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그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노인분들이 계속 실제로 지점 찾아간다든지 이런 앱에 대한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문제점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 방안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거 IT 기반을 유튜브나 이런 거 활용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 4번 문항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쓸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판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20여 년간 살아왔던 어떤 경험에 의한 직관적인 게 있을 거고, 아니면 그런 현황 조사를 통한 어떤 데이터 기반이 있을 텐데, 정답은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 직관적인 판단은 경험이 풍부해야만 해서, 근데 아직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경험이 충분치 않으므로 무엇인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나 조사 과정을 철저하게 뎁스 있게 했었던 경험으로, 예, 이런 과정을 보고 싶은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사례에서 좋은 결과를 냈던 어떤 의사 선택의 길을 섰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 구매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 이슈 사항에서 철저하게 현황 파악이나 어떤 조사 과정을 했었던 과정을 600자 써는 거다. 자, 이렇게 과정이 600자가 드러나고 그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났다라고 하고, 또 실제로 이런 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실제 이런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다. 자, 통계나 이런 내가 뭔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에 대해서 뭐 여러 세 가지 제품 중에 이런 거에 대한 상세 스펙을 보고 또 비교하다 보니까 실제로 리뷰도 뭐 천여 개 찾아보고, 네, 이런 장단점도 비교해보고, 이 세 가지 제품 중에 장단점 비교해보고, 이게 어떤 실제 나의 현황에 지금 가장 실용적인 게 뭔가.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의사결정 했던 것처럼 이제 쉽게 예를 든 건데, 여러분들의 그 사회생활이나 대학생활 할 때 문제를 해결했을 때 결국 현황 파악이나 조사 과정을 해서 수많은 여러 그 섹터의 데이터를 판단 기준으로 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사례를 써주면 되는 건데, 결국 여기서는 이런 조사 과정, 데이터를 조사했던 과정이 많이 드러날수록 플러스 가점되는 거라고 하면 되는데, 직관에 대한 거는 판단 기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 기반이나 어떤 현황 조사 파악으로 접근을 해라. 이게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 5번은 지원 직무 관련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전문성을 잠깐만, 약간 오타가 있네요. 경험이나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사례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원 직무 관련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항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못 썼던 뭐 금융 관련된 것도 좋을 거고요. 금융, 뭐 경제, 그 다음에 뭐 디지털 관련된 역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이런 관련된 우수한 경험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런 것들을 못 썼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디지털 거의 다 썼을 테니까 뭐 금융 관련돼서 내가 그 이제 했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위에서 썼다라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겠다? 보다 끈기와 강력한 멘탈을 보여주는 사례도 되게 좋습니다. 아마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1순위를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끈기와 강력한 멘탈은 뭐냐면, 보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계속 꾸준히 반복을 해도 결국 그거를 다 이겨내 가면서 성과를 냈던 경험, 뭐 그런 강력한 멘탈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례를, 그런 가치관이 드러나는 사례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고 하겠다. 만약에 이제 그런 사례도 위에 썼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뭐다?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적 성향을 정말 난 FM이고 정확하고 꼼꼼하다, 이런 상황을 그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경험을 써줘도 되겠다.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1순위고 이게 2순위입니다. 이거는 위에 다 썼을 거라 생각해서 하는데, 이게 1순위고 이게 2순위라고 생각하고 이 5번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여러분 추석 연휴에 이제 취준하라 힘드실 텐데요. 네, 파이팅 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은 목표기업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